유현석 변호사님 준비되시면 바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예, 곽정근 씨, 예, 변호인 반대 신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증인을 곽정근 씨를 증인이라 이제 호칭을 하겠습니다. 예, 증인은 증인에 대한 군사법원 형사사건에서 증인에 대한 공소사실인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의 점을 모두 인정하고 증거로 모두 동의했죠. 예. 증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를 보면 피고인의 반성의 요지라는 항목이 있고 이 부분은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예. 해당 부분을 보면 증인은 반성한다고 하면서도 증인은 대통령님께 이 자리에서 묻고 싶습니다라고 하면서 대통령인 피고인이 그날 밤 증인에게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하고 대통령이 그것을 부정한다면 증인과 부하들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어 개인과 군인의 명예를 짓밟는 일이라고 주장했죠. 예, 의견서시대로 예. 맞습니다. 예. 그런데 증인은 지난 기일 이상현 1공수여단장이 증인의 지시를 받았다고 진실한 부분은 부정했죠. 인정하지 않았죠. 이상현 1공수여단장이 증인의 지시를 받았다라고 진술한 부분은 어느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증인의 지시를 받고 국회 본관에 들어갔다는 말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이상현 여단장이 제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받았다고 주장하는데 증인은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하기 때문에 묻습니다. 어느 부분을 어떻게 잘라도 말씀 모르는데 제 지시가 없는데 어떻게 들어갑니까? 제가 임무명령 하달할 때 1여단장한테 국회 들어가는 거하고 민주당사 투입 지시를 VTC로 하달하고 전에 통화를 했는데 그럼 증인은 이상현 1공수여단장이 증인의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부분은 인정합니까? 예, 그건 당연합니다. 예. 제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들어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증인의 직접 지시를 받고 들어갔다는 부분을 인정합니까? 예, 제가 VTC 화상회의 때 그렇게 지시했습니다. 김현태 707 특임당 단장의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고 증언하지 않았나요? 그 부분도 어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현태 단장도 제가 지시해서 들어간 제 부하 맞습니다. 이상현 전 단장도 제가 지시해서 들어갔던 당시에 제 부하가 맞습니다. 김현태 단장이 뭐가 다르다고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명확하게 찍어서 얘기해 주시면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증인은 증인이 기소되어 있기 때문에 증거 기록 중에 있는 증인의 진술과 관련자들의 진술을 볼 수 있고 지난 기일 증언에서도 증거 기록을 살펴보았다는 취지로 증언했죠. 아, 지금까지 나왔던 증거 기록 말씀하신 겁니까? 증인의 재판에 관한 증거 기록을 말합니다. 예, 그거는 예. 변호인 통해서 필요한 것들을 복사해서 관련된 자료들을 읽어봤습니다. 증거 기록 중에는 증인이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고 있다는 관련자들의 진술이 많은데 증인도 알고 있나요? 지금 그걸 일일이 울려가지고 예. 울려서 지금 중간중간에 울려서 들려가지고 증인의 증거 기록을 보면 관련자들의 진술이 많이 있는데요. 예, 증인의 진술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라는 관련자들의 진술을 많은데 증인도 알고 있죠. 일부는 그거를 많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그렇게 이해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일부 뭐 의견이 있거나 다른 소리 있어서 조금씩 들은 부분들은 제가 뭐 증거조사할 때 있는 거 본 것 같고 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증인은 지난 기일 이 법정에서 최근 특검 조사 시 검사와의 면담이 있었고 그 면담에서 검사가 증인과 대통령 사이의 정확한 통화 시각 등을 알려주었다는 취지로 증언했죠. 예, 지난번 했을 때 제가 그렇게 00시 31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그때 이제 처음 들은 거죠. 예? 그때 증인과 대통령 사이의 정확한 통화 시각 등에 관해서 검사로부터 처음 들은 겁니까? 31분이라는 얘기를 그때 들었습니다. 예. 제가 그전까지는 제가 00시 30분경 이렇게 표현하다가 그때 31분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최근 특검 조사는 그때는 날짜를 특정하지 않았는데 그 날짜를 좀 특정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조사받은 건 최근인데 제가 정확한 날짜를 딱 찍으니까 지금 한 며칠 정확한 정도, 날짜까지 며칠 정도 기억이 안 납니다. 됐습니까? 며칠 정도 예. 되셨어요? 며칠 정도 지났는지 묻습니다. 2, 3주는 넘었던 것 같습니다. 좀 기억은. 2, 3주 정도 예, 됐습니까? 전 예. 그 뒤쪽 언저리 좀 됐던 예, 기억 같습니다. 오늘, 제가 정확한 날짜 솔직히 오늘부터 한 기억을 2, 못 3주 전 정도다. 예, 제가 예. 정확한 날짜는 잘 예.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 최근 특검 조사 증인을 조사한 재판장님, 이 부분은 검사의 성명을 물어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건과 관련이 없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 질문은 삭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일단은 뭐 물어보시는 것 자체를 막기는 좀 힘들 것 같은데 최근에 뭐 조사에서 아마 신빙성 네. 다투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말씀 한번 들어보고 뭐 예, 이름을 말씀하시기 곤란하면 그 성이라도 좀 최근에 특검에서 증인을 조사한 검사의 성함 중에 이름을 말씀하기 곤란하시면 성함이라도 말씀하실 수 있나요? 성만. 기억나진 않습니다. 예. 그때 제가 가서 처음 본 검사님이셨기 때문에 예. 그 전에 쭉 했던 검사님은 알겠는데 그때 가서 그때 처음 뵀던 검사님이라서 예. 제가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 증인 그 통화 시각을 알려준 검사가 증인을 조사한 검사입니까? 예, 그때 참고인 조사할 때 했던 그 검사셨습니다. 증인은 지난 기일 이 법정에서 해당 조사를 외환죄 등 관련 조사로 이해했다라는 취지로 증언했죠. 예, 외환죄 관련된 내용하고 기타 내란 관련된 일부 좀 포함된 그런 참고인 조사였습니다. 지난 기일은 외환죄 관련 조사로 이해했다라고 했는데 오늘은 또 내란죄 관련한 참고인 조사라고 하는데 내란죄 관련해서는 어떤 부분을 조사받으신 건가요? 그때 방금 말했던 이제 그 대통령 2차 통화 내용하고 일부 뭐 그런 내용의 몇 가지 질문들이 그 같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분 내란죄 부분 관련해서는 조서가 작성되었습니까? 조서. 제 기억으로 그거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외환죄 조사와 통화 시각 사이에는 아무 관련이 없죠. 외환죄 조사와 그 당시 증인과 그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증인과 대통령 사이의 통화 시각과는 아무 관련이 없죠. 관련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걸 제가 관련이 있다 없다라고 제가 판단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검찰에서 조사하시는 분이 그 전체적인 꼭 조사하는 내용 중에서 중간중간에 그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물어보셨기 때문에 제가 그게 포함된다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은 검찰 하셨던 분들의 조사했던 내용들을 단정하는 거라서 예. 그건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제한될 것 같습니다. 증인은 지난 기일 이후 오늘 법정에 출석하기 전까지 특검 측으로부터 사유를 불문하고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연락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조사 이후에요? 아니, 지난 목요일 재판 이후에 묻습니다. 없습니다. 여기 증인 출석하라고 예. 언제까지 출석하라는 이런 문자 온 거 이외에는 일체 없었습니다. 예. 증인은 비상계엄 선포 이전에 비상계엄의 구체적 실행 방법에 관해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거나 대통령과 이야기를 한 적은 없죠. 그거는 주로 김용현 장관하고 뭐 확보하고 뭐 이런 부분들 얘기했지 윤석열 대통령하고 그게 뭐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기억은 없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도 증인은 대통령과 2통의 전화를 한 것이 전부이죠. 비상계엄 당일은 12월 3일 날 그 헬기 이동할 때 한번 그 통화했다고 말씀을 드렸고 12월 4일 날 그 국회 의원들 끌어내려고 할 때 그때 했던 통화 2번 통화했고 예. 그 이후의 거는 제가 12월 6일 거는 제가 안 받았다고 지금까지 계속 진술해 예. 왔습니다. 증인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이전에 일시는 특정하지 않고서라도 임무에 관한 지시는 받았다는 취지로 증언했죠. 앞에 부분을 제가 정확하게 김용현 장관으로부터 예. 비상계엄 선포 이전에 예. 일시는 특정하지 않고서라도 임무에 관한 지시는 받았다라는 취지로 증언했죠. 예, 그게 12월 1일 날 확보 장소 6개 확보 장소를 예. 12월 1일 날 제가
김용현 장관으로부터 들었다고 예.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예. 공수처 송부기록 2899번 기록 321면 제시하고 묻겠습니다. 그 합참 기록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김용현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이후 전군 주요 지휘관 화상회의 그러니까 VTC에서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에게 기 지시된 사항 관련 이행, 제한 사항 확인 및 준비되는 대로 이행 지시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증인은 김용현 장관이 이러한 말을 한 것은 VTC에서가 아니라 증인과 비아폰으로 통화를 할 때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증언했죠. 예, 지난번에 말씀하셨듯이 저 화상회의를 켜놓고 저 말을 하면서 명령은 비화폰으로 할게 이렇게 직접 김용현 장관이 얘기를 해서 수방사령관 먼저 통화하고 그 다음에 저한테 전화하셨습니다. 그래서 저 밑에 박스로 쳐져 있는 문구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내용을 유사하게 다시 한 번 더 얘기했습니다. 지시된 사항 이행하고 너는 이제 화상회의 등장해서 나가서 임무 수행해라.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저는 그대로 화상 끊고 나와서 제 임무 수행했습니다. 그러니까 VTC에서도 듣고 예. 그 무렵 이루어진 통화에서도 이 내용을 똑같이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저 내용을 그때 듣긴 들었는데 제가 저렇게 똑같이 들었는지는 약간 기억은 불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럼 그때 똑같이 화상에도 등장해 있었고 김용현 장관 말하는 것도 듣고 있었고 그러면서 그 수방사고 저는 비화폰으로 지시할게라는 말까지 했었기 때문에 전화로 제가 받았던 기억이 분명히 있어서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그 VTC 무렵에 이루어졌던 그 통화에서 구체적인 지시를 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기 지시된 사항 관련 이행, 제한 사항 확인, 준비되는 대로 이행 지시, 이 내용을 지시했다는 거예요? 좀 증인 말이 맞. 예, 그 말을 하신 겁니다. 예. 그럼 같은 얘기를 한 거네요. 예. 통화에서. 예. 어쨌든 증인에게 이런 말을 하기 이전에 김용현 장관이 증인에게 특전사의 임무와 관련한 지시를 하면서 지시사항과 제한사항을 이야기해 주었다는 것인데 하여튼 김용현 장관이 VTC 또는 증인과의 VTC 무렵에 있었던 통화 이전에 증인에게 내린 지시사항과 제한사항은 각각 무엇이었나요? 저 명령하다를 하기 전에 얘기했던 것은 22시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TV에 나와서 이제 담화 발표하실 때 그게 23분부터 뭐 27분 고하간 때인데 그 22분 어간 때부터 해서 두세 번 두 번인가 통화를 했는데 그때 저한테 직접 얘기한 게 707 특임대 2개 지역대를 헬기에 탑승시켜서 국회로 보내라. 예. 그거는 그때 당일날 저한테 콕 찍어서 이렇게 얘기하셨고 그전에는 뭐 12월 1일 6개 확보 장소 얘기했고 그랬습니다. 예. 그럼 제한사항은 뭡니까? 제한사항. 지시된 사항은 뭐 707 그날 특임대에게 제한 6개 장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 이외에 제한사항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말을 그날을 12월 3일 명령하다를 할 때 제한사항 했던 용어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말 그치에 그냥 제한사항이라고만 얘기했습니다. 그 제한사항이 뭐다라고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제한사항은 지시받은 적이 없습니까? 전에? 그날 12월 3일 제한사항이라고 말씀만 하셨고 굳이 그 해석을 지난번 통의할 때 그 뭐 실탄 공포탄 문제로 얘기하신다면 지금 얘기하면 제가 그 부분을 매듭짓고 넘어가겠습니다. 아니, 제한사항에 대해서 뭐 기억이 안 나시면 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억이 안 나는 게 제한사항 그 용어 자체만 얘기하고 그 제한사항이 뭐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 전에 증인이 제한사항으로 해석할 수 있는 어떤 지시는 받지 않았다는 겁니까? 그렇죠. 제한사항 그 말 자체밖에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예, 4-양 묻겠습니다. 증제 15호증 김용현의 헌재의서의 증인 진술 증언 내용입니다. 녹취서 제시하고요. 김용현 장관은 헌법재판소에서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대통령으로부터 병력 동원과 관련해 첫 번째,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이고 절대 유혈 사태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군은 최소한으로 투입하되 전원 숙련된 간부로 하라.
그리고 무력 충돌로 문제될 수 있으니 실탄은 지급하지 마라. 그리고 병력은 국회 경내와 선거관리위원회만 투입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병력은 계엄 선포 후에 투입하라는 지침을 받았다. 그리고 자신이 김용현이 계엄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 2만 내지 3만, 최대 5만 내지 6만의 병력을 동원해야 한다고 말하자 대통령은 이 계엄은 아주 짧게 반국가 세력에게 경고를 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니까 소수만 동원하라고 했고, 자신이 그러니까 김용현이 3,000명 내지 5,000명 규모를 건의했더니 대통령은 250명 정도만 하고 우발적인 사고가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숙련된 간부들로만 편성된 부대들을 투입하라고 지시했다라는 취지로 증언했는데 혹시 이런 증언 들은 적 있습니까? 이 증언 내용을 김용현 장관이 헌재에서 증언한 걸 들은 적이 있냐고요? 저거는 이를 좀 내려주십시오. 저거는 윤석열 일단 전 대통령 증인 들었는지 안 요 내용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묻습니다. 아직 본 질문 한 게 아니에요. 요 증언을 들은 적이 있는지 없는지 혹시 증인도 이 김용현의 헌재 증언에 대해 관심이 있었으면 헌재에서 이렇게 증언하는 걸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그것만 묻습니다. 저 말을 김용현이 전 장관이 저한테 아니, 그대로 그게 아니라-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아니 그걸 묻는 게 아니고요. 예. 김용현 장관이 이런 헌재에서 이런 증언을 한 것을 들은 적이 있는지 묻습니다. 아, 저걸 저렇게 한 적을 들은 적이 있느냐? 예, 헌재에서요. 김용현 장관이 헌재 저런 증언을 하는 걸 들은 적이 있느냐 묻습니다. 헌재 예세기는 기억이 나지 않고 나중에 예. 조서를 막 보면서 했던 부분들은 이제 김용현 장관 조서하고 이런 부분들은 어디서 봤던 기억이 있어서 거기서 봤는지 모르겠는데 기억은 분명치는 않습니다. 제가 헌재에 또 저 문구를 제가 봤던 기억은 그렇게 기억나진 않습니다. 예, 근데 특전사령관이었던 증인 있고요. 그리고 이진우 수방사령관,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예하부대에 한 지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지시가 공통돼요. 그것이 보면 김용현 장관이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다는 지시의 내용과 같은 지시가 확인되는 것을 보면 증인은 김용현 장관으로부터 이와 같은 김용현 장관이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다라는 절대 유혈 사태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 숙련된 간부만 출동시켜라. 실탄은 지급하지 마라. 병력은 계엄 선포 후에 투입한다라는 등의 지시를 제한사항 또는 지시사항으로 하달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증인은 이런 내용의 지시를 김용현으로부터 받은 적이 없다는 것입니까? 없다고 얘기하세요. 예, 저거는 제가 부연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부연 설명하기 전에 일단 있다 없다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 말씀을 들어줘야 아니, 제가 설명되죠. 아니 있다 없다 얘기하신 다음에 저렇게 설명을 꼭 집어서 저한테 얘기한 적이 분명히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예, 중간에- 말씀해 보세요. 예, 말씀을 안 들어주시고 아니 말씀해 보시라고요. 예, 기회를 드립니다. 지금 말씀은 있다 없다를 먼저 말씀하시고 쭉 설명을 해달라 그런 취지신 것 같아요. 김용현 전 장관이 저런 식으로 저한테 제한사항이라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한 기억이 없습니다. 예. 분명히 제한사항 그대로 확인하고 이행해라라고 얘기를 했을 뿐입니다. 근데 전체를 놓고 이렇게 했을 때 분명히 실탄 문제 제가 매듭짓겠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게 어떤 식으로 된 거냐면 그 어느 순간인가 그 12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요. 그 전이었습니다. 이거는 군 작전 수행 체계를 이해하지 못해서 저런 말을 하는 겁니다. 군인은 특전사나 특임대나 평상시에 시민을 대상으로 실탄으로 작전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습니다. 그 얘기를 김용현이랑 한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거는 실탄은 사용해서도 안 되고 되는 게 아니다라는 기억이 분명히 있는데 그 뒤로 이런 방법 없었고 실제 12월 3일 당일날도 실탄 어떻게 하라는 얘기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일날 공포탄만 주고 실탄은 휴대하지 말라, 전체 가져가지 말라는 게 아니고 개인한테 절대 주지 말고 지역대장하고 대대장 너희들이 통합해서 가라. 그렇게 지시를 제가 했었고 그 와중상에 22시 40분경에 군 경계태세 2급이 발령되는 바람에 또 탄박스 자체가 차량으로 막 적재돼서 나가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렇게 상황이 진행됐다가 만약에 김용현이 정확하게 그렇게 지시를 했다면 12월 4일 날 저한테 또 전화 왔습니다.
김용현 장관이 탄 무장 문제에 관련돼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때 12월 5일 날 국방위가 있었습니다. 김철진 보좌관이 저한테 2번 18시경 경기 넘어서 2번 전화했는데 저의 무장 상태를 다시 물어봤습니다. 특전사가 김용현 전 장관인데 무장을 어떻게 하고 갔냐 확인해 보라고 저한테 다시 전화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대답을 해줬습니다. 저는 공포탄 들고 갔다. 실탄은 지역대장과 대대장이 통합해서 보관해서 가라고 했다. 라고 피드백을 다시 해줬고 그래서 그때 국정감사 그럼 답변 그 피드백까지 제가 나중에 김철진 조서에서 그 문구를 그대로 읽었습니다. 그러면 그 특전사에서 이렇게 했다고 하니 그럼 특전사에서 그대로 답변 자료를 정리해라. 이렇게 김용현이 지시했다는 소리까지 제가 김철진 군사보좌관이 답변한 조서까지 제가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간부 저거 문제는 이미 그 전에 특전사 대대급 이하는 병사가 없습니다. 다 간부입니다. 100%. 그런 것들을 알고서 얘기했던 거를 문구를 써놨다고 해서 지침을 준 거냐고 얘기하면 저는 그렇게 제한사항이라고 받았다고는 기억이 없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증인이 말한 제한사항이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예? 증인이 말하는 여기서 말하는 김용현 장관의 제한사항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좀 얘기를 좀 해주시겠어요? 아까 기지시사항과 제한사항. 제한사항은 증인의 김용현 증인이 장관이 판단해서 하라는 제한사항이라고 겁니까? 얘기해서 김용현 장관이 제한사항이라고 얘기해서 제가 그걸 제한사항으로 이해를 해서 예하부대 지시한 것은 솔직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제가 당일날 명령하달 할 때 그 실탄 문제 앞서 연기해서 제가 얘기했던 부분들하고 그 사람 다치게 하지 마라 하는 이런 부분들하고 제가 명령하달 때 그 예하부대 가업지에 써져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거를 연상해서 제가 그렇게 말한 기억이 없습니다. 그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사다리 사망. 여인영의 사건 712번 증인 피신 좀 일부 제시하고 묻겠습니다. 증인은 군검찰에서 근데 또 이렇게 진술했어요. 증인 검찰에서 또 왜 이렇게 진술했는지 모르겠는데 시점 모르겠는데 대통령께서 사람을 안 다치게 특전사가 작전을 잘했다고 말씀하셨다는 얘기를 장관 그 김용현이 증인한테 전을 했던 기억은 있습니다라고 진술했는데 이거 사실대로 진술하신 거죠? 예, 저 분명히 제 기억이 있고 김용현 전 장관이 저렇게 특전사가 사람 안 다치게 잘했다고 얘기하셨던 일을 저한테 분명히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그 기억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증인 증인은 이제 피고인 증인에게 12월 4일 00시 31분 통화를 통해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라는 지시를 했다고 하는데 언제요? 12월 4일 예, 예. 00시 31분에 그런 지시를 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피고인이 대통령인 피고인이 증인에게 왜 국회 그 지시대로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가 의원들을 끌어내지 않았냐라고 문책성으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얘기를 직접 하거나 누굴 통해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왜 끌어내지 않았느냐? 예. 뭐 생각을 해요? 기억은 있냐 없냐 없습니다. 뭐 간단히 얘기하면 그 되지. 기억은 없습니다. 없죠? 예. 직접이든 간접적이든 누굴 통해서든 받은 적이 없죠. 이런 얘기를. 예, 그 뒤에 그렇게 지시를 받고 나서 왜 대통령 통화했던 거는 그게 끝이었기 때문에 그날 4일은 그 뒤로 또 전화하셔가지고 왜 뭐 안 끌어냈냐 이런 식으로 제가 들은 기억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직접이든 간접적이든 다 묻습니다. 왜? 누굴 통해서라도 그렇게 문책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누굴 통해서라도 그런 얘기는 들으신 적은 없죠? 예, 왜 안 끌어냈냐고 소리 듣는데 들은 기억은 예. 없는 것 같습니다. 먼저 증인의 진술을 시간 순으로 한번 간략히 살펴볼게요. 증인 2024년 12월 3일 밤부터 같은 달 이제 12월 4일 새벽까지 비상계엄 상황이 있었고요. 증인은 12월 6일 12시 14분경부터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과 유튜브 생방송 인터뷰를 했죠. 12월 6일 날 예. 했습니다. 12시 14분이요.
맞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증인은 김병주 의원으로부터 인터뷰를 하자는 연락을 언제 처음으로 받았습니까? 제가 그때는 처음에 12월 6일날 받았다고 얘기를 했다가 제 기억이 혼선이 있어서 나중에 정정을 했는데 12월 5일날 전화가 왔었습니다. 그때 온다라는 얘기는 그때 들었었고 그래서 대략 뭐 주제 몇 가지 정도를 대화를 했던 기억이 있고 그래서 12월 6일날 제가 참모들 법무실장, 그 방첩부대장, 작전처장 그리고 거기에 707 단장을 불러다 놓고 그 내려온다고 하니 이런 내용을 제가 그때 주제를 그때 거기서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 사람들 의견을 다 들어보고 그 사람들이 작성을 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제가 이해를 해서 그 김병규 때 그때 내려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증인 그 김병주 의원으로부터 직접 연락받은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연락받은 것입니까? 제 기억은 김병주 의원하고 직접 통화했었던 것 같습니다. 서로 전화번호를 갖고 계신 모양이죠? 예? 서로 전화번호를 갖고 계신 모양이죠? 그 부분은 제가 근무할 직접 때 전화하기가 제가 쉽지 않을 처장할 텐데. 때 예. 예. 작전 그 연합사 지구사 작전 처장 전화번호 갖고 계신지 예. 서로 묻습니다. 예. 그 인터뷰가 성사되는 과정에 관여한 사람이 있습니까? 인터뷰가 성사됐잖아요. 증인과 예. 김병주 TV 사이에 인터뷰가 성사됐는데 그 성사되는 과정에 이걸 인터뷰를 꼭 해달라 또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관여한 사람이 또 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제가 스스로 판단한 겁니다. 근데 증인이 인터뷰를 하는 것을 말린 사람이 있다는데 맞습니까? 그거는 12월 6일 날 오전에 의견을 참모들한테 거기 참석했던 사람들한테 물어볼 때 그 자리가 그 여당 그때 당시 그 김병주 의원하고 박선원 의원 내려오는데 그 다른 쪽 반대 국민의힘 쪽도 이렇게 오는 게 같이 있는 것이 좀 좋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류의 의견이 그 참모들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은 제가 다 듣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오후에 제 직무가 정지된 걸 알았기 때문에 내가 특전사령관 직책으로 있을 때 내가 이 상황을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때 참모들이 수긍을 하고 그때부터는 제가 내려갔던 겁니다. 그 참모들은 분명히 반대 의견도 있었습니다. 예, 그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 인터뷰를 말린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김병주하고 일방의 박선원 의원들만 있는데 예, 반대쪽 국민의힘 의원들도 그 같이 당시 와서 야당 의원들만 있는데 여당 예, 의원도 있어야 되는 거 같이 아니냐? 있어야 오해가 좀 덜하지 예. 않겠느냐라는 취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인이 특전사령관의 지휘에 있을 때 예. 증언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인터뷰를 하신 거네요. 그렇죠. 그날 오후에 제가 직무정지 된다라는 걸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12월 5일 날 그 얘기하고 있다가 오후에 바로 직무정지되고 사무실에서 짐 같은 걸 필요로 정리하고 나왔습니다. 예, 근데 직무 정지된 이후에 12월 5일 날 직무 정지됐는데 그럼 12월 6일은 12월 6일 날 오후에 직무정지했습니다. 12월 6일 날 예. 12월 6일 날 직무 정지되는 거 알고 예. 직무 정지되기 전에 한 것이다. 예, 그게 12월 6일 오전인 겁니다. 예, 그러면 다른 이유는 없었어요. 인터뷰를 하게 된 이유가 그 직무 정지되기 전에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말고 다른 이유는 또 없었습니까? 그거 하고 그 다음에 뭐 국방위 관련된 부분들도 5일 날도 당장 다 불러준다고 했다가 다 안 하고 저 김용인 전 장관하고 박안수 전 사령관만 갔지 않습니까? 국방위. 저희도 최초에 전 대상자로 알고 있었는데 저희들 다 오지 말라 그랬고 그 뒤로도 제 기억으로 한번 갔다가 다시 오지 마라 그래도 다시 또 저희는 못 간 경우도 있고 했기 때문에 저는 어찌됐든 그 당시에 저는 그 당시 제 특전사령관으로서의 직함을 가지고 있을 때에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들어갔던 제 부하들한테 제가 어떤 절차로 어떻게 해서 했던 부분들을 정확하게 얘기해야 제가 명확하게 제 직함이 있을 때 책임질 수 있는 부분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 증인이 직무 정지된다는 것은 언제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누구한테 정확하게 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12월 6일 오후에 직무 정지된다는 사실을 제가 그날 인지를 했습니다. 지금 누구한테 들었는지는 솔직히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12월 5일. 예. 10월 6일 오후에 직무 정지된다는 사실을 제가 알았습니다.
저희는 인터뷰 전에 그 질문 사항을 받았죠. 질문 사항. 인터뷰 전에요. 12월 5일 날 개략적으로 어떤 내용의 대화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주제 정도의 대화를 김병주 의원하고 5일 날 얘기했다고 말씀을 드렸고 예. 그거를 제가 기억했다가 A4지다가 몇 줄인가 5줄 정도를 쭉 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참모들한테 오늘 이 정도 대화가 되는데 이것과 관련돼서 전반적인 사항들을 정리하고 그게 법적인 문제나 그래서 제가 법무실장을 참석시켰습니다. 법무실장한테 법적인 문제, 방첩부대장한테 보안에 관련된 문제, 전반의 작전 절차를 작전처장이 제일 잘 아니 작전처장하고 707단장 오라 그래서 혹시 팩트와 다르거나 법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보안에 문제가 되는 사항들이 없도록 쭉 잘 참모들 판단해 보면서 그걸 나한테 조언을 해주고 정리를 해주라 해서 그렇게 정리해서 내려갔던 겁니다. 증인은 5-3만 묻겠습니다. 김병주 의원과 어떤 관계입니까? 김병주 의원하고 관계는 저 딱 장군 진급하고 연합사 지구사 작전처장 할 때 그때 한 1년 정도 그 연합사 부사령관 겸 지구사령관 할 때 1년 지휘관으로 모셨던 적이 있습니다. 증인 죄송하지만 그 장군으로 진급한 게 몇 년도이죠? 예? 증인이 장군으로 진급하게 된 것이 몇 년도입니까? 몇 년 전이냐고요? 몇 년도에? 몇 년도에? 예. 갑자기 지금 좀 더우시니까 헷갈리는데 본인이 예. 그 장성이 되는 거, 별을 다는 건 참 기억할 만한 중요한 시기인데 그 기억이 안 나세요? 2003, 2004, 98년인가 99년인가 제가 지금 갑자기 물어보시니까 지금 좀 헷갈리는데 언제 된지 모르세요? 예. 그럼 98. 그럼 투스타가 된 지 언제십니까? 투스타가 제가 2003년도인가 그저 작전차장하고 2013년도? 그렇죠. 2003년이야. 2013년이죠. 네, 그렇겠죠. 2018년. 예. 2018년에 2018년이죠. 예, 2018년 예, 증인 2018년도에 2018, 2019에 제가 증인이 언제 그 장군 진급을 하셨고 지금 뭐 그거를 언제 지금 말씀하시는 게 기억 속에 지금 소장이 갑자기 되셨는지 이해가 예? 시기가 2018년도면 예. 2018년, 2019년 때는 아마 사단장을 끝나고 합참 작전부장 들어갔었던 적 같고 그 뒤로 제가 사단장을 2년을 그 뒤로 2년을 했습니다. 그 2년을 하고 그 전에 지작사 작전처장하고 그 전에가 이제 연합사 지구사 작전처장을 했기 때문에 그걸 좀 횟수를 따진다 제가 지금 머릿속에서 그 기억을 갑자기 떠올리니까 지금 그게 연도가 좀 살짝 헷갈리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예, 증인 잘 기억을 예. 못 하시니까 증인 본인의 인사 사항인데 잘 기억 못 하시니까 이거 좀 기억 환기용으로 제시 묻겠습니다. 321번 증인 진술조서. 증인이 12월 9일 날 진술한 내용이에요. 검찰에서. 증인은 김병주 의원이 대장 계급으로 2018년경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으로 복무할 당시 준장으로서 한미연합사 지상군 구성군 사령부 작전처장으로 참모 역할을 하면서 1년 정도 함께 근무한 사실이 있다. 그리고 또 친분을 근무한 사실이 있다 이렇게 진술했죠. 예, 그러면 저게 지금 제가 지금 기억이 아까 장군 진급부터 갑자기 물어보셔가지고 진급한 횟수부터 좀 헷갈렸는데 2018년도에 연합사 부사령관으로 계실 때 작전처장 저게 대령에서 장군으로 진급한 해입니다. 저때 처음 진급하고 1년간 모시고 2019년도 말에 제가 그 지작사 용인에 있는 지작사 그대로 작전처장을 갔다가 1년 정도 하고 19년 20년 그다음 말에 아마 17사단장으로 이렇게 나와서 2년 하고 이렇게 나갔을 겁니다.